안녕하세요. 부의 추월차선 3장 가난을 만드는 지도 55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레리 앨리슨이 이런 말을 했죠.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처음에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공격을 받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인도를 안내하는 지도를 보고 인도를 따라 걷는다. 인도는 유쾌한 오늘을 위해 보다 나은 내일을 포기하겠다는 계약과 같다. 인도를 택한 여행자들의 시작은 언제나 빈털터리다. 빈털터리로 내놓은 앨범, 빈털터리로 시작한 사업, 빈털터리로 오른 무대, 빈털터리의 실직자. 인도를 걷는 사람들 대부분은 집도 없고 파산지경이거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시작한다. 물론 인도를 걷는 사람들 중 몇몇은 실제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진정한 부를 얻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재무적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여분의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새로 나온 기기나 여행, 새 차, 옷이나 가방, 아니면 새로 유행하는 제품을 사는 데 써버린다. 이들은 쾌락과 이미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일시적인 욕구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살아간다. 욕구와 구매의 사이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국 평생을 직업 또는 사업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 일반적인 인도 여행자는 소득이 있지만 가난하다. 미 통계국에서 2000년, 즉 2001년 기술 거품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2000년에 시행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55세 이하 국민의 57%는 순자산이 없거나 마이너스다. 미국 가정의 약 62%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하다. 35세 이하 국민의 89%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하다. 35세에서 44세 사이 국민의 주택자산을 제외한 평균 순자산은 1만 3천 달러다. 45에서 54세 사이 국민의 주택자산을 제외한 평균 순자산은 2만 3천 달러다. 2007년에 시행된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국민의 61%는 연봉이 연간 3만 5천 달러에 못 미친다. 국민 대부분은 인도 여행자다. 성인의 약 60%가 인도를 걷는 삶을 택한다. 여러분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고 순자산이 1만 3천 달러 이하라면 내 말을 새겨 듣길 바란다.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틀렸다. 새로운 지도를 하루빨리 찾아라. 가난한 소득자는 인도 여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하층이나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괜찮은 연봉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난감을 몽땅 사들이지만 정작 모아둔 돈이나 은퇴 후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들의 미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감당하는 데 최대한도로 저당 잡혔으며 한 달에 나갈 돈의 액수에 따라 얼마나 비싼 사치품을 사들일지 결정한다. 이들의 소득은 한 푼 한 푼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 자동차 활부금이며 쇼핑에 쓴 돈은 매달 꼬박꼬박 신용카드사의 손으로 넘어간다. 인도 여행자의 사고방식은 어떠할까? 인도로 가는 지도에는 여행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몇 가지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이 특징들은 곧 인도를 택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부채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신용거래는 참 좋은 제도야. 신용카드, 부채 정리, 자동차 활부금 같은 제도 덕분에
나는 월급이 적어도 현재를 즐길 수 있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나는 지금 당장 사버릴 거야. 시간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시간은 충분해. 나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돈을 쓸 거야. 젠장, 앞으로 며칠 안에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모아서 뭐 하겠어? 이것이 바로 인도 여행자의 사고방식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졸업과 동시에 공부하는 담 쌓았어. 만세! 돈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뭐하러 만일을 대비한담. 나는 돈을 벌면 다 써버리지만 내야 할 돈은 제때 내. 그게 바로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니겠어? 주요 수입원은 어떨까?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 괜찮아. 내 목적은 돈뿐이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 어떨까? 순이익? 나는 도박도 하고 복권도 사고 보험회사에 걸어둔 소송도 있는데 그런 것도 쳐주나? 부에 대한 인식은 실컷 누리다 죽는 사람이 바로 승자지. 부의 방정식은 어떨까? 내 부의 방정식은 이거야. 부는 수입과 빚을 합한 거지. 목적지는 어떨까? 무슨 목적지? 나는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책임감과 통제력은 어떨까? 나한테는 온갖 나쁜 일이 다 생겨.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려. 나는 피해자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삶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오늘을 살고 내일은 개나 져버려. 인생은 한 달 후를 내다보기에도 너무 짧아.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젊음은 한때야. 게다가 난 언젠가 크게 한탕 할 거거든. 인도가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가난이다. 인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가난을 끌어당긴다. 인도를 걷는 여정은 단기적이므로 결코 장기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길에 패인 웅덩이 하나하나를 맞닥뜨릴 때마다 대출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 불황이나 실직 또는 금리 폭등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등이 웅덩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터덜터덜 걷고 있는 인도 여행자를 붙잡고 실패의 이유를 물으면 그 사람은 즉시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기 시작할 것이다. 해고당했어요. 차가 고장났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보험이 없어졌어요. 다음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보자. 순자산이 1만 3천 달러인 상황에서 은퇴하길 기대하는가? 아니면 11만 3천 달러일 때 은퇴하겠는가? 주택자산만 믿고 살겠다는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음 주에 당장 지불해야 하는 돈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어느 시점에서 방향을 틀고 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가? 그런 시점이 있기는 한가? 지난 5년, 10년, 20년간 해온 일이 어째서 갑자기 다른 효과를 나타내겠는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인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방법은 그 다음에 바꾸면 된다.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각계각층에 존재한다. 부의 화신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사업가이거나 의료인 또는 법조인 같은 고소득자거나 큰돈을 버는 유명한 배우 또는 음악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계획도 저축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오늘 당장의 사치를 위해 내일의 안정을 포기한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부의 방정식은 소득 더하기
끌어다 쓸 수 있는 만큼의 부채인 것이다. 부는 소득과 빚을 합한 것이라 생각한다. 인도를 건넌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과 빚의 합에 비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세, 공과금, 신용카드 할부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당장의 즐거움만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부유한 인도 여행자는 소득이 있고 풍족하다. 고소득을 올리는 인도 여행자가 파산하면 큰 뉴스거리가 된다. 음반이 인기를 얻어 엄청난 돈을 번 래퍼가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한때 유명했던 배우가 인기를 잃은 지 몇 년 만에 파산 신청을 하는 지경에 이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어떻게 8천만 달러의 NBA와 계약했던 선수가 파산하고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잊히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부의 공식이 부는 소득과 빚을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월차선 포럼 회원 중 하나가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일화를 웹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래퍼 A군이 6만 달러 대출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대출 신청서에 쓴 한 달 소득이 40만 달러였는데 말이죠. 과거에 앨범 2개가 히트를 치긴 했지만 파산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신용점수도 매우 안 좋다고 하네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돈과 신용관리 능력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소득의 인도 여행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품 옷이나 장신구를 사고 소득에 걸맞은 취미생활을 즐긴다. 예를 들어 이들은 한 달에 2만 달러를 번다면 한 벌에 300만 달러짜리 청바지를 사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문제는 바로 이들이 가난한 인도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한 달 소득 이상을 전부 써버리기 전까지는 좀처럼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소득은 중요하지 않다. 돈 관리법을 모르면 인도위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삶을 지속하느냐, 벗어나느냐는 당신의 소득이 얼마고 차가 무엇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소득과 부의 신기루.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돈 관리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유하다고 해서 또는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돈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피치 못할 상황을 늦추기 위해 돈을 낭비한다. 1년에 4만 달러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40만 달러로도 부족할 것이다. 당신이 주택담보대출금 900달러를 어떻게 갚을지 전전긍긍할 때 돈 많은 인도 여행자는 대출금 9,000달러 때문에 고민한다. 이 둘의 고민은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다. 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도를 바꿔야만 한다. 지금 당장 인도를 벗어나라. 부는 소득과 빚을 합한 것이라는 공식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서 추월차선의 핵심 요약은 이렇다. 인도 여행의 1등석은 아무런 재무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인도로 가는 길은 시간과 돈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을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인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다. 부가 소득과 빚의 합으로 정의된다면 그 부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다.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은 도박과 같다. 결국 있는 쪽은 당신이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 불안,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글입니다. 불안,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회가 부를 오염시키고 있다. 인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사회가 부의 개념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사회는 불안, 곧 기사가 딸린 롤스로이스 전용 비행기, 남태평양으로 떠나는 이국적인 여행, 해변의 저택,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의 펜트하우스라고 정의 내린다. 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고리와 애시튼 마틴 자동차와 일반인의 집값보다 더 비싼 손목시계가 부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대부분 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사회는 부를 물질적인 소유물로 완성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사회는 여러분에게 부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주입시켜 왔고 그 결과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았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여전히 호화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추월차선이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 부의 3요소, 부란 무엇인가? 부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진정한 부를 몸으로 느꼈을 때였다. 언제인지 짐작이 가는가? 그 순간은 내가 처음 람보르기니를 뽑았던 날이 아니다. 대저택으로 이사한 날이나 회사를 수백만 달러에 팔았던 날도 아니다. 부는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돈 또는 물건이 아니라 3F로 이루어진다. 3F는 부의 3요소로 가족, 패밀리, 관계와 신체, 그리고 자유를 말한다. 3F가 충족될 때 진정한 부를 느낄 수 있다. 즉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영화의 멋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던져준다. 기억하라. 친구가 있다면 그 어떤 인생도 실패작이 아니다. 이 구절은 친구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준다. 불안, 공동체적 삶이자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부유함을 느낀 순간은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는 곧 신체다. 건강, 활기, 열정, 그리고 끝없는 에너지가 곧 부다. 건강을 잇는 것은 곧 부를 잇는 것이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암을 이겨낸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경험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물어보라. 건강과 활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는 곧 자유와 선택이다.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다. 상사와 알람 시계와 돈 때문에 받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하기 싫은 고된 일로부터의 자유다. 무엇보다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자유다. 부의 눈속임, 부장처럼 보이기. 30K 밀리언네어, 연소득이 3만 달러밖에 되지 않으면서 100만 장자인 척 하는 사람들.
이 밀리어네어라는 신조어가 있다. 백만장자처럼 꾸미고 다니지만 실제로 가진 돈은 없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이런 사람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은 BMW 저가 라인을 몰고 자신의 이니셜을 수놓은 세련된 명품 옷을 걸치며 클럽 VIP석에 앉아 양주를 마신다. 물론 계산은 신용카드로 한다. 이들은 사교계에 갓 데뷔한 근사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한 겉모습을 벗겨내면 인도 위의 초라한 마술사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는 전자가 쉬운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쉬운 대출과 장기 대출 옵션, 즉 거치 기간이 1년인 경우도 있다. 이 덕분에 부자인 척 눈속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회는 부를 마치 백화점이나 자동차 매장 또는 투자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을 현혹시켜왔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8만 달러짜리 메르세데스 벤츠를 6년 할부로 구입했다면 그건 부가 아니라 부의 체화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추월차선의 우회로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비싼 독일산 세단을 사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운동하러 갈 때마다 고속도로변에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친다. 그런데 주차장에는 언제나 똑같은 차 한 대가 서 있다. 22인치 커스텀 크롬 휠을 장착한 빛나는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다. 얼마나 부조화로운지 상상이 가는가? 무너져가는 아파트에 살면서 1만 달러짜리 휠을 단 6만 달러짜리 차를 몬다니. 분에 넘치는 차를 감당하느라 무너져가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신 더 좋은 동네에 더 나은 집을 사는데 집중한다면 더 현명한 행동일까? 우선순위의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가짜 부는 진짜 부를 파괴한다. 가짜 부란 실체가 없는 환영이며 사회가 쫓는 부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가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가짜 부는 진짜 부를 파괴한다. 진짜 부와 가짜 부의 간극이 커질수록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가난은 더욱더 얽혀든다. 벤츠 판매 대리점에서 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해도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은 가능하다. 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잃는 것은 자유다. 사람들은 부의 상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자유는 잃었다. 그리고 자유를 잃고 나면 진정한 부의 기반이 되는 다른 요소 즉 건강과 관계마저 좀먹기 시작한다. 분에 넘치는 물질적 소유물은 건강과 관계에 영향을 준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짜 부를 도망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와 건강과 관계를 파괴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부의 3요소 가운데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가 보장되어야 건강과 관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만이 당신의 자유를 정의 내리고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할 수 있다. 개인 전용기를 타고 다닐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자유다.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물만 지닌 채 살아갈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 역시 당신의 자유다. 모두가 생각하는 자유는 다 다르다. 당신이 내린 정의 속에서 부라는 퍼즐을 완성해줄 조각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을 고통스러운 인도 위의 삶으로 안내하는 사회가 내린 부에 대한 정의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곳에서의 추월차선의 핵심은 이렇다. 부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가족적인 친밀한 관계, 신체와 건강, 그리고 자유가 바탕이 될 때 얻어진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질적 소유물은 부의 3요소를 위협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엔 68페이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